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일산 집값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일산 아파트는 그 저평가로 아주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이때 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할 시점에서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상승이 그때 당시 많이 움직였지요. 그래서 14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6년도, 17년도 이 시점에 그 14년도에 1억 9천대, 2억대 또 2억 2천대 이렇게 하던 것들이 그 2016, 17년도에는 2억 6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금액이 그 18년도에서 조금 그 움직이다가 19년도에 또 하락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19년도 중반에는 또 이 금액이 2억 3천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그 현상을 보였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2020년도에는 그 현재 2억 6천까지 또 다시 16년도 그 가격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14년도, 15년도 이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형이 유력하다고 해서 소형만을 많이 고집을 해서 그 구입을 했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일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소형 평수에 많이 투자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지금 2020년도 시점에서 보면 20평대의 그 2억대 사서 아니면 2억 3천대 요 기점에 사서 지금 시점에 보면 그 수익률이 그 한 보시면 6천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이 20평 투자 금액 들어가는 것이 보통 3천, 4천 이렇게 투자 금액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오는 그 고객들 분께 저는 계속 설득을 해서 그 중대형 평수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보통 이제 이 32평과 47평대를 많이 권해드려서 이제 구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대형 그 47평대를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요 14년도, 15년도 요 시점에서 그 47평대는 다 5억 미만이었습니다. 4억 3천대, 4억 5천대 이렇게 주면 살 수 있었고 좀 위치가 좋은 데는 그 4억 7천, 5억 이렇게도 갔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5억 가던 것들이 지금은 8억, 9억이 가고요. 또 그때 당시에 4억 3천대, 4억 5천대 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 7억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 폭을 보면 오르는 폭을 보면 이 소형 평수가 아무리 그 선호도가 좋다고 하지만 또 이 중대형 평수는 수요가 적지만 또 이 공급 숫자도 적기 때문에 그 항상 그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20평대나 이런 거보다는 32평 이상 이러한 그 중대형 평수가 앞으로도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면 2008년도서부터 사실은 그 건설사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을 안 했지요. 이 소형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 중대형 아파트는 희귀성에 의해서 아마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또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재택근무라든가
아이들이 또 좀 학교를 못 가고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화적 변화로 본다고 그러면 중대형 아파트가 앞으로는 상당하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이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집값이 일산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상승은 했지만 아직도 이 평균치를 따진다라고 보면 일산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산은 늘 이렇게 보면 이 규제 상승폭이 막 있을 때 규제 조치가 나와서 꼭 발을 잡는 그런 현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구도가 약간 좀 바뀔 겁니다. 지금 일산에 개발 사업 중인 테크노밸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테크노밸리도 시작이 돼서 2023년도에 완전히 끝나고 24년도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18,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는 2024년 시점에는 인구 유입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또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고양시에서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CJ 라이브 시티도 24년도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여기에 고용 창출도 상당히 많을 거로 보고요. 이 부분에는 이 공연장이 한 42,000석 규모, 실내외 규모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이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이 오픈형 테마파크라고 해요. 각 본인들이 구경을 하든가 아니면 놀이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바로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오픈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또 이 상업시설이 만들어져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숙박시설 호텔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연간 고양시 일산을 찾는 분들이 약 한 2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CJ 라이브 시티로 인해서 소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4년도 되면 일산은 경제적 자족 도시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 경부 북부권에서 최고의 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CJ 라이브 시티 바로 밑에 영상 방송 밸리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은 방송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좀 만들어지면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고요. 또 이 CJ 라이브 시티 자리 한 구석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4개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죠. 이 부분에도 이제 초기에는 4개의 공공기관만 입주를 한다고 했다가 여기에 또 이 벤처타운 기업을 만들어서 아마 이 건물이 40층 정도 높게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3 킨텍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23, 4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이 전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20위권에 들어가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세계의 큰 이 전시 행사도
유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사업들을 지금 놓고 볼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2023년도, 4년도 이 시점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은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지금 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특히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로 인한 지금 이 매매 시장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집을 구입을 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전세만 계속 기다리고 전세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분양을 받겠다는 의중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양받는 것도 다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각자의 요즘에 이 가점제가 있어서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되기가 쉽지 않지요. 또 가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라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불투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서는 이 기존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가 여기 일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도, 4년도 기점이 되면 가격 상승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새 아파트를 원하신다 그러면 갈아타기 하셔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 전세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세 물량이 쉽게 공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동안 이 전세 금액으로 인해서 집값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내년 중후반으로 가면서 그 기점에서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지 참 그 시점이 중요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좀 진짜 좋은 매물이 아니면 이 가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취득세가 좀 낮으면 취득세가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진짜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매도를 하고 하는 분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지금 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또 매물을 내놓은 분들도 또 거래를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집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간혹 이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확정이 됐을 경우 그러한 집만이 간혹 거래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 매물이 하나가 나오면 진짜 이 전세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섭니다.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러한 일도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은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전반적인 그 이 부동산 정책과 흐름을 봤을 때 일산 집값이 앞으로 이 더 상승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산은 그 이 좋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하락은 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일산은 이 매매가 상승 가격을 좀 했지만 그 이 상승 폭이 적기 때문에 그 떨어질 그러한 그 폭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 같은 경우는 그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금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내년 중후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이 주변을 둘러보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다 지금 어렵다고 손을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만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인지 그 부동산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분야 이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유동성이 많이 지금 시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이 부동산에는 한동안은 그 이 하락기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산은 그 앞으로 그 2024년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약간의 이 조정 기간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그 크지 않을 거로 보고 또 23, 4년 정도의 이 상승 폭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그 조정 기간에 오는 그 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산은 집값이 그 하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 2023, 4년 그 안에 그러니까 22년 정도의 조금의 이 조정 기간은 거치지 않을까? 요거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 일산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타 그 지역에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일산 집값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